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무슨 일이든 출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출구를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 정부가 찾아낼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4일 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 중재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많지만 한일 양국 사이의 의견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재하려 하더라도 양국의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그냥 받아들이든지 그러면 아니면 전쟁하든지 all or nothing과 같은 그런 게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중재도 또 설령 미국이 중재하려 나서더라도 미국 중재가 한국의 기대와는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951년도 9월 8일 날 체결된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서 한국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일본인 자산은 한국 소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일본은 우리나라가 전쟁 성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해당 당사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별도의 제약을 통해 가지고 1965년도 한일 협정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후 질서 하에서 모든 문제가 한일 양국 사이에 해결됐다는 것이 미국 측 시각입니다. 또 미국은 그런 전후에 불완전하지만 1951년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란 틀 내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를 만드는 데 주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 대법원 판결을 기반으로 일본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더라도 국제법상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로 봅니다. 더욱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 측은 이번 사안을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1965년도에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인가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어떤 종류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본인들이 거듭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아베 수상의 해석은 어떤가? 아베 총리 그리고 아베 내각 그리고 자민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일본 국민의 승인을 받았다. 이것이 이번 선거에 대한 해석입니다. 또 출구조사가 발표되었을 때 아베 총리 입을 통해서 나온 발언이 좀 더 진솔한 표현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안정된 정치 기반 위에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추진해 달라는 판단을 해주셨다고 본다. 기대에 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여연 선거 공표일은 7월 4일에 발맞춰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가 발동되었음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아베 총리는 이번 참여연 선거를 통해서 일본의 상원에 해당하는 참여연 선거를 통해서 개헌선을 확보하는 것이 내심 목표였지만, 그러나 이번 선거의 중요한 이슈와 국민들의 관심은, 일본 국민들의 관심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정당성 여부, 지지 여부로 결론이 났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의 보복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민간단체들이 잘 조직화된 사회입니다. 정부가 입장을 결정하게 되면은 이것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회가 일본 사회입니다. 마치 중심과 선두에 일본이 서고 그 외곽으로 줄을 이어듯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일본의 각종 이익단체라고 생각하면 일종의 선단식 조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보조에 발맞춰서 일본 정부가 1개 내지 2개 정도의 제재를 발동하게 되면은 그 제재에 맞춰 가지고 각종 단체들이 10개, 20개, 100개 정도의 추가적인 그런 규제, 잘 눈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규제로 호응할 수 있는 사회가 일본 사회가 됩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공격 수단을 갖고 있지만 그 공격 수단은 아주 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일본의 공격 수단은 수십 개, 수백 가지까지 정폭될 수 있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발화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일본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일본 정부는 거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안보를 위해서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새겨야 될 것입니다. 수출입 과정이나 통관 절차를 해서 기간을 크게 늘리거나 엄격한 통관 절차를 적용해서 한국 기업들을 아주 애를 먹이고 그다음 괴롭히고 큰 피해를 주는 일들이 아마 발생할 가능성들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으로서는 국제적인 명분을 항상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표가 나지 않지만 아주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보복의 예상 경로와 파급 효과는 어떤가? 처음에는 여타의 보복을 실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발표한 대로 정석을 따를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이런 원칙에 충실하게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를 줄이면서 원칙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아마 수출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8월 15일 날 일본은 안보상 우호국에 대해 수출 심사 우대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일명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22일 날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시행에 옮겨지게 됩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속하는 품목을 좁게 해석하면 1100개 정도입니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째, 미사일 등 군사 관련 물자 품목에 대해서는 리스트 규제를 적용하고, 이 리스트 규제에 적용되는 것이 한 1100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리스트 규제와 또 전략물자 및 민수물자를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품목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캐치올 규제를 적용합니다. 이것이 아주 막강합니다. 캐치올 규제. 캐치올 규제의 파급 효과는 대단합니다. 이 규제는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략물자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100개가 될지 1000개가 될지 10,000개가 될지 미리 정할 수가 없습니다. 캐치올 규제에서 오로지 예외적으로 빠지는 것은 식품과 목재 등 아주 소수입니다. 그 밖에 거의 모든 품목, 기계, 전자, 수송, 정밀, 금속, 요업, 완구, 상업용, 섬유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할 수가 있습니다. 캐치올 규제 품목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든 산업이 일본 수출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수출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만 적용되지만 분명히 일본이 캐치올 규제까지 확장할 것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산업과 모든 한국인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판단이 될 겁니다. 따라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시행에 옮겨지게 되면 일본 기업은 모든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끈끈이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 정부가 7월 4일 날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한 3개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에 7월 4일입니다. 7월 21일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승인한 것은 0건입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간단한 절차만으로 당일도 통과되던 그런 것이 꼬박꼬박 평균 90일 소요되는 수출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 90일 수출 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기분이 나쁘면 다른 명분을 붙여가지고 또 90일을 부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본이 금융 규제라든지 비자 발급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인 취업 규제와 같은 그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국으로 발표하고 제대로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전 품목이 수출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수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품목만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품목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인 기술자들의 기술 협력, 그 다음에 일본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기술 설계도와 도면조차도 규제 대상이 되고, 그것이 한국 땅에서 이런 것이 아니고 제3국에서 한국인과 한국 기업에 대한 협조조차도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품목 수출부터 시작해서 기술 제휴, 기술 협력, 기술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일본으로부터 다 차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전문가들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발표가 되고 시행이 되면은 그것은 완전히 한국과 일본이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그게 무리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따라서 품목 규제만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그런 인적 교류까지도 중단된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이 한시바삐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여건에서는 점점 그런 강경일변도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